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유혜원 전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박정수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가져온 주제는 고연차 마케터들이 알려주는 요즘 좀 효율이 괜찮은 광고는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크게 이커머스랑 DB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편하게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가 이커머스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솔 마케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커머스에서 요즘 효율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매체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은 1위 매체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메타. 오. 저희 그러면 이커머스 1위 매체는 우선 메타고요. 그러면 2위를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위 매체는 하나, 잠시만요. 저 조금만 고민해볼게요. 하나, 둘, 셋, 쇼걸. 오, 처음으로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 메모 잠깐만 해볼게요. 첫 번째 메타, 두 번째 구글하고 쇼, 세 번째 전 세 번째가 네, 저희 이구동 컨셉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쇼가. GFA. 오. 네, 우선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커머스 먼저 네, 1위, 2위, 3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1위는 둘 다 메타라고 의견이 통합이 돼서 사실 크게 의견을 나눌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지솔 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메타를 1위로 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소재만 잘 뽑히면 신제품 같은 경우 막 리뷰가 없는 경우에도 약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있고 그리고 지면이 워낙 롤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매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쇼검은 검색 광고이고 뭐 구글도 뭐 검색이랑 배너랑 영상이 다 되겠지만 좀 검색, 배너, 영상 별로 단가가 좀 상이한 편이고 GFA는 배너고 이런데 메타는 그 배너 매체이지만 영상 광고도 활용이 가능하고 슬라이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뭐 컬렉션도 활용이 가능하고 카탈로그형도 활용이 가능하고 조금 다양하게 저희 상품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소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카탈로그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컬렉션이나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GIF로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메타의 이커머스 좀 장점이 최근에는 스토어나 자사몰 말고도 좀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과 협력 광고를 하기가 너무 편해요. 맞아요. 협력 광고도 많이 생겼죠. 쿠팡도 이제 가능하고 요즘에 다 올영, 마켓컬리, 그다음에 G마켓 등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기준으로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베타 테스터를 확정은 아니지만 언제 라이브 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메타가 좀 협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래도 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이 기능을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그만큼 자주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또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생기고 나서 굉장히 이커머스에서 성과가 개선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네. 오류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라이브 할 때도 오류가 꽤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문의를 넣었을 때 네. 모르겠다, 네. 문제 없다와 같은 좀 성의 없는 답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이 좀 답답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알고리즘이 진짜 잘 타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휴대폰에서 A라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스키복 이런 걸 계속 스키복 얘기하면 얘가 듣고 보여준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체보다는 알고리즘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썸남이나 썸녀 앞에서 절대 인스타 탐색 때 보여주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진짜 한 번 그 관련 게시물을 보기 시작하면 그거랑 관련된 게시물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펫 용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저희가 세팅 시에도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체크했을 때도 비슷한 광고주들의 광고가 계속해서 뜨는 것처럼 머신러닝이 굉장히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머신러닝 학습이 잘 되면 계속해서 광고 노출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돼서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하면 저희가 초기 브랜딩 단계에서도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 그리고 쇼검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쇼검은 저희가 2위, 3위일 뿐 또 겹치긴 하네요. 그래서 구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쇼검을 말을 안 했던 사유는 네. 광고 채널이라고 말해서 네이버 기준 이렇게 끊어서 채널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채널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렇게 이커머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걸 좀 제외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구글은 메타처럼 지면이 최근 정말 다양하고 유튜브 지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구글도 그렇게 친절한 채널은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불친절한 채널 중 하나고 한데 그럼에도 구글을 조금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지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배너, 영상, 키워드, 똑같다 쇼핑 이렇게 지면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합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이 조금 좋지 않나?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채널이기는 하죠. 네. 맞아요. 구글을 저도 이커머스에서 구글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순위 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집행했을 때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비교적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초기 브랜드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좀 있으면 피맥스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맥스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 다른 점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순위를 밀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쇼검을 뽑은 이유가 사실 또 쇼검도 초기 브랜드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찜수랑 리뷰수랑 가격수가 노출이 되는 게 쇼검인데 초기 브랜드들이 리뷰나 찜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순위에 노출되는 뭐 자연순위에 노출되는 브랜드들하고도 같이 노출이 되고 했을 때 리뷰수나 찜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입되더라도 불리하고 유입이 안 되더라도 직관적으로 노출될 때도 좀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세부 키워드를 잘 잡아가면 그래도 전환이 조금씩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쇼검이 해볼만 하지 않나, 소액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점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하다가도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쇼검이 저런 부분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자산만 있다고 하면 금방 점핑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검 자체가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약간 치킨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 메인 키워드,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철 음식을 사람들이 그냥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농수산물은 꼭 필수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구매율이 되게 높은데 가격적인 경쟁력만 있다고 하거나 상세 페이지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진짜 판매가 잘, 리뷰가 없더라도 발생을 하고, 네.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클릭된다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구매가 많이 발생하긴 해요. 만약에 콩을 업데이트한 적이 있는데 네. 콩을 업데이트하고 제가 순위를 되게 높여놨어요. 1위, 2위.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로아스도 뻥 튈 뿐만 아니라 푸닐스도 많이 칸으로 다 풀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어느 정도의 돈만 있다면, 사실 모든 채널은 돈만 있다면 되죠. 근데 그렇죠. 전환이 좀 더 빨리 따라오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이커머스라고 추천드리고 있긴 하지만 업종별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 순서가 바뀔 거예요. 좀 공통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GFA를 뽑은 이유는 GFA도 마찬가지로 구글하고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투여가 조금 필요한 편이고, 또 GFA도 초기 브랜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진행했을 때 GFA도 어느 정도 예산 투자만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노출 지면도 많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GFA는 네이버 광고이다 보니까 자사몰보다는 스토어로 진행을 하셨을 때 훨씬 뭐 카탈로그 캠페인에서도 더 광고가 잘 활성화가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네이버 클릭 지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지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GFA 피드 지면 같은 경우에는 그 1200이 1200 사이즈 지면이 메타의 피드 지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GFA 피드 지면도 GFA 중에서 가장 CTR도 잘 나오고 전환 자체도 굉장히 잘 붙는 지면이라서 꼭 GFA 피드 지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재의 싸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GFA 단점이 예산을 너무 적게 산정을 하면 노출 자체의 기회를 잃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GFA 배너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카탈로그 캠페인이라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카탈로그가 기존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자사몰도 네.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리타겟팅도 얘네가 생겼잖아요. 이제 네. 그 타겟 반응도를 보고 맞아요. 구성할 수 있는 거라 하면 할수록 성과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카탈로그 캠페인을 약간 써붙이면 쇼핑 검색을 추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쇼핑 검색에서 유입이 됐다가 이탈이 되더라도 어차피 GFA 카탈로그 캠페인을 병행을 하신다면 거기서 어차피 카탈로그형으로 리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꼭 쇼검에서 직접 전환이 발생하지 않아도 GFA로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같이 병행하면 더 잘 나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DB 편을 한번 해볼 텐데요. DB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갑자기. 자, 그러면 저희가 DB 1위 매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DB 네, DB 1위 매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타. 또 메타. 메타가 아주 인기가 많네요. 메타. 그리고 2위 매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이버. 오. 그러면 3위 매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글. 카카오. 오. 또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메타부터. 자, 메타는 왜 1위를 뽑았을까요, 저희가? 당연히 잠재고객 양식 때문이겠죠. 네. 네. 잠재고객 양식을 통해서 당연히 DB가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링크를 눌러서 한 번 더 경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당연히 광고를 눌렀을 때 바로 양식이 나오고 거기서 자동으로 이름하고 전화번호 등 정보가 바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될 확률도 많이 줄여주고 또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DB를 더 잘 남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거기서 단점은 조금 퀄리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메타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할 때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저는 이게 꼭 메타 잠재고객 양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DB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그것도 저는 다 잠재고객 양식의 그 질문을 똑같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업종이 다 달라도. 근데 그게 약간 그 객단가랑 그 판매하는 서비스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무료 이런 거면 당연히 아무나 다 DB를 남기겠지만 조금 막 특이한 업종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인터넷 설치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메타로 잠재고객 양식을 받아서 진행을 할 때 한 달에 한 DB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DB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한 80% 이상이 다 실제 DB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공짜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라든지 아니면 요즘 막 그런 광고도 은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보험 가입 시 무슨 선물 증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 상담만 받아도 뭐 가계부 증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중고차인데 약간 외국인 분들도 빌릴 수 있고 저신용자도 빌릴 수 있고 이런 내용들로도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DB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 땡큐 페이지는 아니고 그 잠재복인 양식 그 종료 페이지에서 뭐 전화 걸기 그리고 웹사이트로 넘기기 등등 마지막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웬만하면 전화번호를 남기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여기에 진짜 문의를 남길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로 상담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로 넘기기보다는 바로 전화를 남기게끔 하는데 보통 이제 퀄리티가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카카오톡으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개인 카카오톡으로. 근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넘기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카카오톡보다는 홈페이지로 넘기거나 아니면 공식 전화번호 상담센터로 넘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전화번호?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구글을 뽑아주셨는데 구글을 뽑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글을 뽑아드린 이유는 네. 일단 네이버에 비해서 CPC가 싸고요. 근데 뭐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가 네. 네. 근데 좀 구글이 유튜브 지면을 계속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네. 뭐 메타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타겟팅해서 노출시키거나 비슷한 알고리즘을 타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일 장점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구글을 통해서 키워서 거기를 통해서 DB를 받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광고주분이 동영상 캠페인을 통해서 구독자 캠페인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 저희 그냥 홈페이지로 유입시키시는 광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걸 보시고 핏이 맞거나 괜찮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역으로 전화 문의가 되게 자주 오시는 것 같다 라는 분들도 많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라는 이 떡상합니다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문의가 쪽지나 이런 걸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객단가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나갔을 때라든지. 좀 채널 기반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저는 구글이 정말 좋은 채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물론 채널이 기반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제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공 채널에 영상만 올려서 그 영상을 계속 노출시킨다든지 네. 그래서 이걸로 제일 많이 뜬 게 예전에 명륜 진사갈비 마케팅이 제가 알기로는 구글로 먼저 영상 광고를 많이 뿌려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구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다만 제가 알기로 구글이 조금 더 DB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타보다는. 네. 네. 네이버는 말씀 안 해주시나요?
저는 3위로 국을 뽑아서 같이 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다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저도 구글에서 진행했을 때 메타보다 훨씬 진짜 퀄리티가 높다는 거는 많이 실감을 했었고 실제로 뭐 주식이나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그런 광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구글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구글 그 유튜브 본인 개인 채널에서 그냥 영상만 올렸을 뿐인데도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메일로 연락이 와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문의가 와서 그럼 저 이런 거 투자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좀 할 수 있냐 이런 걸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걸로 정말 소액으로도 영상 광고를 돌렸을 뿐인데 정말 반응이 저는 괜찮았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런 구글 광고도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구글 타겟팅 자체가 뭐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대한 타겟팅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되게 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유명한 투자 채널과 관련돼서 아니면 유명한 정말 그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과 관련해서 타겟팅을 한다면 그거랑 또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돼서 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관련해서 계속 노출이 되네? 그럼 이것도 봐야지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문의도 남기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또 전환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구글이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시로 잠깐 들면 저희 채널도 어떻게 보면 DB 받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 보고 네. 문의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신뢰도에 대해서 신뢰도 쌓기는 정말 좋지 않나.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따로 저희 채널을 광고하고 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만 꾸준히 올리는데도 그냥 저희가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신경을 쓰셔서 뭐 구글 광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유튜브 채널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광고 진행하시기 전에 채널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 두시고 진행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네이버. 저는 DB로 네이버를 뽑은 이유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네이버에서 검색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뽑았고 아무래도 이제 지솔 대리님께서 선택을 안 해주신 이유는 CPC가 굉장히 비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단점이기도 하고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도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광고비만 확보가 된다면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만큼 DB 수도 따라오고 퀄리티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 업종인데 어느 정도 브랜딩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고 광고비 확보가 가능한 근데 사실 이러면 어느 곳이든 잘 되긴 하는데 그런 업체면 정말 DB가 잘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활용하실 때 굉장히 세부 엄청 롱테일 키워드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창업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잡을 때 당연히 뭐 술집 창업 이런 대표 키워드들도 잡겠지만 평수별로도 잡기도 하고 혹은 자본별로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부 창업, 학생 창업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잡기도 하고 소구 포인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잡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다 잡을 수 있다면 그런 세부 키워드들에서도 굉장히 전환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세부 키워드들 위주로 좀 먼저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창업
업종을 진행했을 때 좋았던 점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도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해봤었는데 일부 키워드들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완전 세부 키워드여도 지금 확장 검색을 통해서 어쨌든 노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아무리 이제 조금 이상하게 검색을 소비자가 하더라도 네이버에서는 다 뜨고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바이럴도 같이 진행을 한다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또 뭐 이런 창업 해봤는데 좋았다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잡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같이 뜨니까 뭐 파워링크랑 블로그랑 카페랑 이렇게 같이 뜨니까 또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창업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같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돈이 문제죠, 사실. 네. 네. 저는 네이버 성과가 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든 구글이든 어떤 외부 노출 매체를 진행을 해서 우리를 좀 알려서 유입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 브랜드 검색이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창업업종이나 좀 시즌을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검색 광고를 해도 성과가 워낙 좋죠. 네. 최근은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많이 알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혹은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 같을 때는 세무사, 회계사를 많이 좀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네이버 검색에 좀 상위로 노출시키시거나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네이버 문의가 가장 DB 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상 구글 DB에 약 2배에서 3배 정도 단가가 나오고 메타에 대해서는 5배, 6배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확률 싸움인 거겠죠? 메타로 1000건을 받을 건지 아니면 네이버로 10건만 받고 10건 다 메이드 시킬 건지 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카카오만 남았나요? 구글은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모먼트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검색 광고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카카오 채팅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채팅 메시지라는 게 나를 친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라서 사실 DB랑 이커머스 다 따지지 않고 좋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집행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하나 있는데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얼리버드 행사를 메시지를 보내면 네. DB 단가가 너무 좋아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자사명 유입만큼 더 좋고 그리고 풀친 광고는 CPC라기보다는 발송당 15원에서 2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광고비 자체 그 네. 객단가는 아니지만 객 발송 단가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 저렴한 거는 아이커버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전환 매체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카카오 비즈보드나 카카오 모먼트 막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광고주분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많지 않다면 집행은 조금 향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 카카오 광고 진행했을 때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월 어쨌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비즈보드에만 태웠고 그리고 그 지면 중에서도 한 지면에만 노출을 시켰는데도 저도 하루에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연령대를 굉장히 좁게 잡았고 시간대도 잡았는데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도 잘 안 보일 정도면 당연히 광고주님께서도 내가 분명히 이 매체, 이 지면에, 이 시간대에, 이 연령대에 한 달에 이만큼이나 돈을 투자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뭐 메타나 구글처럼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 광고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카카오는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자하실 게 아니시라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고 방금 지솔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팅 메시지 광고, 풀친한테 발송하는 CRM 광고 같은 거 아니면 그 개인화 CRM 같은 거 위주로 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 모먼트도 집행해보신 분들이랑 카카오 모먼트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런닝머신이 4단계까지 있잖아요. 네. 1단계 때는 좀 속히 말하면 개박살이 날 확률이 높은데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가면 갈수록 성과가 빡빡빡 뛴다고 합니다. 대신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계로 올리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1단계에 비해서 4단계 자체가 엄청 성과가 좋고 데이터 같은 것들도 취합해봤을 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고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러닝머신이래요. 죄송해요. 머신러닝이 되면 네. 갑자기 덜 팔리더라도 성과가 빡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머신러닝 단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카카오가 나쁜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몹시 어려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례로 다 말씀드렸던 채널 중에 1시간에 500만 원 쓰기는 어려운 채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카카오 모먼트는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500만 원을 때울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노출량이 워낙 방대하고 클릭률이 많은 채널이다 보니까 딱 카카오로 승부볼래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못해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카카오 모먼트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분들은 카카오가 최고조라고 하시겠지만 고연차인 저희한테도 카카오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잠깐 번외로 생각해봤는데 당근 광고도 DB가 정말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 네, 타겟팅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나 채팅 풀친 없으면 그 자리에 당근을 대체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근마켓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당근마켓은 그 매체 특성 때문에 그런지 뭐 헤어 컨설팅 무료로 해드리겠다 아니면 뭐 법률 상담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런 무료라든지 아니면 뭐 저렴한 가격 있잖아요. 뭐 속눈썹 펌 10,000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건 굉장히 DB가 잘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커머스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안 나왔었고 DB도 그냥 막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막 스피킹 맥스 이런 브랜드처럼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높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DB들은 DB 퀄리티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매체 특성을 잘 살려서 최대한 뭐 무료 아니면 서비스 이런 걸 살리지 않는 이상 당근도 매 한 가지로 평가는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의외로 병원 광고들이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병원 광고가 괜찮은 게 그 지역 도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 내가 몰랐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서 모든 거는 업종 특성을 잘 생각해서 채널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막 고연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희 연차가 얼만데 지금 몇 개 얘기해 주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기준으로는 6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던 채널은 대부분 다 집행을 해본 사례라서 보통 저는 업종별 채널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큰 카테고리로만 보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위에 보시는 저걸 뭐라 부르죠? 네임카드? 네, 네임카드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편하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죠. 당근에 정말 최적화된 무료 네, 그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매체로만 본 거기 때문에 업종이나 예산별로 정말 이거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내가 실제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어떤 매체가 적합할지 실제로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 박정선님께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